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죠. 9번째 시간인데, 오늘 끝나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시 처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첫 강의 때는 우리가 암만 해도 좀 진도도 좀 느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먼저 해야 여러분들이 혼자 책 봐도, 여러분들이 혼자 책을 못 보는 이유는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거나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근데 한번 이해가 되면 기억은 안 날 수 있어요. 기억은 안 나지만 여러분들이 책을 봤을 때,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되는 부분이 좀 있겠죠. 그죠? 한번 알아놓으면 돼요. 그래서 그 알아놓는 거 위주로 좀 많이 하려다 보니까 조금 늘어진 경향도 좀 있고요. 좀 천천히 나간 것도 있고, 또 중간에 제가 조금 생략을 좀 하고 넘어간 부분도 좀 있어요. 근데 또 2번을 하고 3번을 하다 보면 이제 빠짐없이 책에 대해서 전부를 다 다루게 되고, 아는 것들은 조금 이제 기계적으로, 그죠? 내용을 아니까 이제 기계적으로 좀 필요한 것들, 시험을 좀 이제 풀기 위한, 그죠? 우리의 목적은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시험에서 원하는 점수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현재 상황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장 갈 때까지만 외우면 돼. 시험 보고 나서 다 까먹어도 되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증 취득하시고 또 업무를 하시고 그러면 필요하면 어차피 언제든 이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이제 시험 2번째 넘어갈 때는 이제 살살 이제 시험 문제 위주로 좀 많이 좀 할 거예요. 그래서 배운 것들 리마인드 하고, 그래서 오늘까지 한번 요 책 대충 끝까지는 한 번씩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오셔가지고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좀 있고, 그죠? 쉬셔야 되는데, 또 어떻게 보면 패턴이 안 바뀌죠? 하루 쉬는 오늘 같은 날은요, 어떻게 보면 나오시는 게 더 좋아요. 계속 이 공부 패턴이 안 끊기잖아요. 그죠? 또 하루 끊기면 또 그래요. 학원은요, 한 번, 2번, 3번 빠지면은 일주일 빠지고 한 달 빠지죠. 돈도 돈이지만 지금까지 공부해 놓은 생활 패턴, 공부해 놓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조금 연휴 같은 거 조심하시라고 그랬죠. 연휴는 우리의 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366페이지입니다. 366페이지. 뭐라고 나오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나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그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뭐죠? 이 토지에 대해서 거래를 할 때 허가를 받아라는 얘기죠. 이거를 잠깐 오해하면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죠? 아, 토지 거래가 허가된 지역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얼핏 생각하면 토지에 대한 거래가 허가된 구역이구나 라는 얘기로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원칙은 뭐죠? 토지를 거래함에 있어서 허가를 받아라라는 얘기예요. 맞죠? 맞아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은 토지를 내가 매매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허가관청에서 허가를 받아라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내가 돈이 있어서 토지를 매입하겠다. 내가 돈이 있어서 토지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허가를 받으라 그랬어. 허가는 무슨 뜻이라 그랬죠?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기본 개념은 어떻게 돼요? 어떠한 한 지역을 이렇게 지정을 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그러면 허가 없이는 거래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죠? 안 되는 걸 허가를 받으면 되게 해주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토지거래를 허가를 받아라. 왜 그럴까요? 토지거래를 허가받으라는 것은 어떠한 제한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토지의 취득에 대해서. 그죠? 즉 토지를 사는 것에서 제한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럼 왜 제한을 할까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가장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죠? 토지를 취득하는데 제한사항을 건다는 얘기는 여기에 토지값이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세종시. 그죠? 세종시는 어때요? 안 봐도. 그죠? 우리가 여기 살지만 여기 살지 않는다 손처럼 저 멀리 강원도 산다고 그래도 어때요? 야, 거기 부동산가 많이 올라겠다. 부동산의 비읍도 모르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 얘기 뭐예요? 어떤 개발 호재가 있다든지, 그죠?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오를 수 있는 여지,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그 지역 자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토지를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발생을 하죠. 어려움이 발생하니까 거래 자체가 어때요? 많이 없겠죠. 거래 자체를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거래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그렇게 안정이 되겠죠. 그죠? 확 오를 수 있는 걸 안정. 그러니까 이것도 정부의 개입의 한 방법이죠. 그죠? 시장에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풀을 보듯이 오를 게 뻔하니까. 그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하는데 어떻게 지정이 되겠느냐? 어떻게 지정이 되겠느냐? 책을 보실게요. 366페이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혹은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 박스 안에 있는 거죠. 10조. 그죠? 이럴 경우에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즉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누가 지정을 하냐? 1번 국토부 장관. 그죠? 2번 뭐로 돼 있어요? 시 도지사. 자, 볼게요.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 시도지사가 지정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생겼죠. 어휴, 오랜만에 그려서 생겼죠. 확실히 들어오지 않아요? 여기 딱 찍고. 그죠? 아니에요? 저는 그림을 되게 잘 그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눈에 샥 들어오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종북이 아니라서 크게 그린 거예요. 원래 북한이 더 크죠. 근데 자 보세요. 여기 세종시로 할까요? 왜 틀어놨죠? 경상도인데 경상도에 호재가 하나 있는 시나 도가 있다라고 칠게요. 근데 그 호재가 예를 들어서 여러 지역에 걸쳐 있는 전반적으로 경상도 어느 지역을 개발을 하겠다라고 국가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동네 어때요? 사람들이 부동산의 비읍 아시는 분들은 다 모이죠. 그죠? 다 모여서 뭐 하려고 그래요? 땅 살라 하죠? 모인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경북과 경남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경남과 경북에 걸쳐 있다.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가 지역을 지정을 한다 그랬는데 여러 개가 걸쳐 있으면 어때요? 시도지사 1, 시도지사 2가 모여서 한꺼번에 해야 되죠. 그죠? 그럼 의사결정에 좀 불합리한 면이 있겠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이럴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게 되는 거고, 하나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의 시도에 있을 때는 시도지사가 주체가 돼서 지정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하고 국토부 장관이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겠죠. 누가 할까요? 실제적인 업무는 그 지역에 누가 하겠어요? 그죠? 행정청인데 어떤 행정청일까요? 가장 작은 단위에서 하겠죠? 시군구에서 할 거란 얘기죠. 그죠? 시군구가 주도가 돼서 업무 수행이나 이런 걸 한다는 얘기예요. 허가를 내주거나. 그죠?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시군구에까지 이러한 내용을 전달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바로 시군구에다가 얘기를 할까요? 그죠? 하나 걸치겠죠. 시도지사가 걸칠 거예요. 그렇겠죠?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시군구에 이렇게 통보가 될 것이다. 그죠? 만약에 시도지사가 정했다. 여기서 정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시군구에는 뭐 라인이 이루어졌으니까 기존에 됐고 또
국토부 장관한테 얘기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죠? 얘기 안 하고 쏙닥쏙닥 할까요? 시도지사가? 그죠? 그랬다가 난리 나겠죠? 이쪽으로도 통보를 하겠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할 수가 있는데, 국토부 장관이 정하면 시도지를 통해서 시군구에 갈 것이고, 시도지사가 정할 경우에는 위로 톡 하고 아래로도 간다라게 되겠죠? 맞죠? 근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요, 지정을 하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토지 투기가 왕성한 시기가 어느 정도까지 될까요? 만약에 호재가 딱 발표가 됐어요. 발표가 되고 언제,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가 매수인의 입장이야, 그죠? 매수인의 입장에서 거기 지역 개발이 된대 이랬어요. 그럼 언제 들어가야 되겠어요? 듣자마자 득달같이 쫓아가야 되겠죠? 막상 뚜껑 열면 어때요? 이미 올랐다고 생각이 많이 들죠. 물론 올랐다고 생각돼도 들어가야 되죠. 그래도 또 올라가니까. 하지만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볼까요? 맥시멈 한 5년 정도로 보자라고 보는 게 이 허가구역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허가구역을 지정을 할 때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허가구역을 지정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계속 오르겠죠 지금. 5년이 뭐야, 10년도 가겠어 지금 상황으로는. 그죠?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찌됐건 목적이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오르거나, 그죠? 갑자기 막 시장이 막 교란되거나 이런 걸 좀 막자는 거니까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서 한 번 지정을 했다가, 그죠? 한 번 지정을 했다가 한 번 더 할 수 있겠죠? 한 번 더, 이건 뭐라 그럴까요? 재지정, 이렇게 되겠죠? 한 번 지정을 할 때 어때요? 얘가 정했건 얘가 정했건 간에 누군 알고 있어요? 얘가 알고 있죠? 시군구에서 알고 있죠? 그럼 시군구에서 알고 있는 상황이고, 실무적인 건 어때요? 얘가 더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국토부에서는 큰 그림만 보고, 시도지사는 큰 그림만 보고 지정을 해놨잖아요. 그죠? 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은 시군구에서 훨씬 더 잘 알고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그럼 시군구에서 재지정을 할 때 시도지사건 국토부 장관이건 시군구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게 더 판단을 내릴 때, 재지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서는 어때요? 훨씬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맞나요? 그래서 재지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시군구의 의견을 들어라 라고 돼 있어요. 아시겠죠? 지금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 하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그래서 그죠?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시군구에게 허가구역 지정에 대해서 통보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통지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동그라미를 치시는 게 좋겠어요. 367페이지 위에 박스에 동그라미 4번이에요. 통지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를 한대요. 그죠? 시군구가 받으면 또 누구한테 얘기를 한다? 요 라인에서 중간에 어떻게 되면 상관없죠? 시군구가 받으면 어디다가? 등기소의 장에게, 그죠? 통보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사실,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된 사실을 7일 이상이에요. 이상 동그라미 치세요. 7일 동안 공고하고 이러면 안 돼요.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정해서 시군구에게 얘기를 했죠. 그럼 시군구가 할 일은 등기소의 장에게 또 통지를 하고, 또 그 내용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7일 이상 공고를 하고 일반인에게는 15일간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했죠.
그러니까 공고를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허가구역 지정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허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한 후 5일. 자꾸 숫자 나오니까 복잡하죠? 숫자는 다 동그라미 쳐놓으셔요. 잘 들으세요. 7일 이상 공고를 해야 되고 보름 이상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공고를 한 날로부터 5일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효력이 발생한다. 뭐에 대한 효력이겠어요?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거겠죠? 맞죠? 그러면 허가구역을 재지정하거나, 그죠? 아까 금방 재지정 얘기 했잖아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했는데 그걸로 모질라요. 그래서 한 번 더 했단 말이에요. 재지정을 했어. 재지정도 어떻게 똑같이 공고를 해야 되겠죠. 근데 자 보세요. 지금은 기간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죠? 여기에 공고를 하면 5일이 지나서 어떻게 된다? 효력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 효력이 지금 어때요? 효력은 이제 발생을 쭉 했네요. 그죠? 발생을 했는데 이 효력이 재지정을 했다. 재지정 공고일이다. 그럼 재지정 공고일까지 효력이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 허가구역 지정이 돼 왔죠? 근데 처음에 공고한 것처럼 5일 있다 효력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공백이 생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재지정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재지정을 하자마자 효력이 발생을 하겠죠. 맞죠? 그러니까 효력이 쭉 발생을 할 거예요. 이렇게. 여기 비는 부분이 있으면 돼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럼 이때다 거래하지. 그렇잖아요. 이해되시죠? 재지정을 할 때는 5일이 또 없어. 그래서 그거를 조금 확인을 해 두시고. 또 하나. 이제는 허가구역을 더 이상 지정할 일이 없어요. 그죠? 그럼 해제를 해야 되겠죠? 허가구역 해제를 했어요. 그럼 해제 공고 내고 해제도 마찬가지로 같은 효력의 개념으로 보니까, 그죠? 해제 공고를 내고 또 5일 후부터 이게 쭉 오다가 이때부터 없어져요. 맞는 얘기일까요? 아니겠죠? 해제는 어떻게 해서 해제 공고하는 순간부터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허가구역 자체가. 됐죠? 이해되시죠? 자, 뭐 그 내용이 거의 답니다. 그래서 보시면 367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제의 의의 나오고 구역의 지정 나옵니다. 그래서 지정은 누가 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할 수 있고요. 5년 동그라미 치시고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해요. 5년 이내예요. 5년이 아니라. 아시겠죠? 5년 이내로 지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넘기실게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 이걸 배우시죠? 공법에. 토지 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그죠? 토지계획이 계획이 새로이 수립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아무것도 없던데 뭐 길 나고 뭐 저거 개발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땅값이 오르겠죠? 그 다음에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 공고로 인해서 토지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거꾸로죠. 여기는 개발을 못하는 지역인데 그게 완화가 됐다. 이러면 당연히 오르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정 절차는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기본적으로 주체는 누구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죠. 그죠?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혼자 단독으로 지정을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의사결정을 하는 데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이거는 국토부에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 시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자라는 겁니다. 그죠? 재지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재지정을 할 때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인데
그 심의를 거치기 전에 뭐래라? 그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라. 여기서 중요한 건 의견 청취는 언제만? 제 지정일 경우만.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넘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토지 거래 계약에는 이제 허가 내용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그래서 허가 구역 내 토지 거래에 대한 허가.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상식적으로 아마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는 계약이 자유롭다, 자유롭지 못하다.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괜찮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신 것 같지 않아요? 지역 주민은 내가 원래 목적, 그죠?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 자체를 왜 정했다 그랬어요? 투기 방지, 그죠?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막자라는 의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이라는 경제, 부동산 경제, 그 지역의 부동산 경제가 완전히 마비시키는 건 아니죠. 그죠? 필요에 의해서는 어때요? 당연히 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저기 어디 산다 그럴까요? 뭐 영동 뭐 이런 데 산다고 할게요. 영동에 사는데 영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버렸어요. 발전이 되는 바람에. 그죠? 근데 저는 제가 거기 살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땅 사가지고 집 져서 이제 나 거기 살아야지 하고 있었는데, 그죠? 허가구역으로 묶어서 만약에 거래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과도한 제한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만한 수준에 있어서는 토지거래를 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허가구역에서 기본적으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 자, 다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 즉 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하는 것을 토지 거래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공동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그죠?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 결론으로 보면 어때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 그죠?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지만 실제로 누가? 시군구청장이 허가를 해야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용도로 사용을 하겠다도 중요하겠지만, 그죠? 면적이 좀 작은 것들은 크게 그 부동산 경제, 즉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교란의 원인이 좀 덜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면적 이하일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소유권, 지상권, 취득을 목적하는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걸 정리를 하면 어때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되면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한 건 소유권, 지상권에 대한 얘기만 했죠. 매매에 대한 거. 그러면 임차권은 어떻게 되겠어요? 임대하고 이러는 건 전혀 상관이 없죠. 그죠? 헷갈릴 일이 없죠. 그거 갖고 부동산 시장이 교란된다? 조금 힘이 들죠. 그 다음에 면적이 작은 경우에는 어떻다? 허가 받지 않아도 된다. 그죠? 그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뭐 이렇게 나눠서 좀 다르는데요. 작아요. 뭐 180제곱, 200제곱, 뭐 360제곱, 100제곱 이렇게 뒤에 나오거든요. 아주 작아요. 그 다음에 1항의 지금 어찌됐건 간에 면적이 아주 작은 게 아니고 적당한 거야. 면적 제한을 넘어서는 거를 이제 진짜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허가를 받으려면 공동으로 허가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그 토지에 대한
이용 계획이에요. 369페이지 거기 박스 있죠? 동그라미 3번이에요. 그 토지의 이용 계획, 취득 자금 조달 계획. 즉 여기서 얘기하는 건 자금과 토지를 앞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그죠?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허가를 내주겠다는 뜻이잖아요. 아시겠죠? 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을 적어 시군구에게 제출해라라는 거예요. 그죠? 넘기실게요. 그래서 허가 신청서를 받으면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한다. 자, 지금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한번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토지 지금까지 배운 걸 기준으로 따지면 어때요? 면적 제한 180 주거지역 같은 180제곱 이하, 뭐 60제곱 이하, 뭐 이런 기준에 넘지 않으면 어때요? 그냥 허가 없이 거래 계약해도 돼요. 근데 넘어요. 넘으면 어떻게 해라? 팔고자 하는 사람, 사고자 하는 사람,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어떻게 해라? 허가 신청서를 작성을 해라. 그죠? 허가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면 시군구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허가를 해주거나 안 해주거나 그러겠죠. 그죠? 그럼 허가를 해주면 뭐가 나오겠어요? 허가증이 나오고, 허가가 안 되면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날려준다. 서면도 동그라미 좀 치워주세요. 서면으로 꼭 온다. 그러나 아직 안 배웠지만 선매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선매는 조금 더 뒤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할게요. 그 다음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 처분의 소유가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 사실을 통지가 없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거 뭐냐면 처리 기간이 있어요. 예, 허가 신청서를 제출을 했잖아요. 제출을 했는데 처리 기간이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 신청서나 이런 거 공모에 대한 서류를 보면 위에 처리 기간이 있습니다. 그 처리 기간이 지난 데까지도 통지를 허가증을 주거나 아니면은 불허가 처분에 대한 걸 서면으로 받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다? 허가가 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허가가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허가증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 계약을 만약에 체결을 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 걸 뻔히 알고 있고요. 그죠? 계약을 허가 없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나서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쓸 경우 그 계약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아시겠죠? 효력이 없다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현실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내가 토지를 살려고 해요. 그럼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건 알죠. 그러면 보통 중개를 하는 사람이나 매도인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우선 신청서 내보고 신청서 내서 허가되면 네 이거 사는 걸로 하고 아님 말어 이런 식이 될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A와 B가 C가 있건 없건 상관없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계약을 체결을 했다 하면 지금 조문상으로는 어때요? A, B의 거래계약은 무효해요? 유효해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허가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허가 없을 경우 A, B의 거래계약은 현재 상황 무효죠. 맞아요? 무효입니다. 근데 A, B가 허가를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았어요. 받는 순간 이 계약이 무효에서 뭘로 바뀌어요? 유효로 바뀌겠죠. 그죠? 그러면 계약의 성격이 지금 어땠어요? 바뀌어졌죠. 그래서 이 무효를 갖다가 뭐라고 부를까요? 맞습니다. 어떻게 하시죠? 배우셨어요?
빨리 말씀을 하셔야죠. 그죠? 여기에서 요걸로 바뀝니다. 만약에 애초부터 A가 나쁜 마음을 먹고 허가를 해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 계약 자체가 지금 앞에는 나중에 됐다 그러면 유효가 되는 거고, 현재 상황은 어때요? 무효인 상태를 얘는 알고 있어. 그죠? 해줄 마음이 없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 무효가 무슨 무효였어요? 여기는 유효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거죠. 얘는 유동적이었고, 그죠? 밑에는 네. 괜히 했죠? 다 아시는데 확정적 무효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여기는 아셨고 여기는 그죠? 성공했어요. 반은 성공한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이런 게 나오겠죠. 그죠? 성격에 대해서 물어볼 테니까. 계약 자체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무효다. 효력이 없다. 아시겠죠? 근데 A, B가 공동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을 해서 허가를 나중에 받은 거죠. 나중에 받으면 유효로 변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서 있던 이 무효는 변한다. 유동적이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라고 표현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예 애초부터 A는 허가를 해줄 생각이 없었어. 이럴 경우에는 애초부터 뭐다? 확정적 무효였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 행정청의 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인가라는 게 있다. 그죠? 인가라는 건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충을 해줌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끔 하는 거거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계약 자체가 무효였잖아요. 무효였는데 행정청이 토지거래 허가를 해줌으로써 그 토지거래 허가를 해준다는 개념이 인가가 된 개념과 비슷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효로 변신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약간 뒤에 거 땡겨서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허가가 될 수 있는 걸 이제 봐야 되겠죠? 왜? 우리는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쫓아가서 사야 되겠죠? 어떻게든 방법이 있다면. 맞죠? 쫓아가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실게요. 370페이지 12조 허가 기준 잘 읽어보셔야 돼. 시장군수 구청장은 11조에 따른 허가 신청이 지금 허가 신청 얘기했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줘야 돼. 자, 거꾸로 알아두셔야 돼. 그죠? 물론 내용을 보면은 이때 해줘야 되는 거라는 건 아시겠지만 조문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걸 어떻게 해라?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걸 제외하라 그랬죠. 근데 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 숫자 1이에요. 그죠? 숫자 1에는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토지 이용 목적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게 좀 그래요. 부정의 부정이니까 뭐예요? 이거요. 그죠? 부정의 부정이잖아. 밑에 걸 부정하면 안 되겠죠? 뭔 말인지 아시죠? 가나다라를 부정을 하면 안 되고 뭘 부정을 해야 돼? 1을 부정을 해야 되죠. 근데 그 1 위에 있는 12조 내용은 뭐예요? 2를 또 부정하고 있죠. 맞아요? 부정의 부정이니까 긍정이죠. 그 1번 얘기는 뭐예요? 요럴 경우에만 허가를 해주겠다는 뜻이 되죠. 맞아요? 그죠?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는. 자,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는 경우, 자기의 주거용 주택용지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해 주는 거죠. 맞아요? 말을 지금 거꾸로 올라간 거예요. 그죠? 가에서 보면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를 이용하려는 경우잖아요. 일에 걸리는 건 요거 아닌 경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라는 얘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택용지로 쓸 경우에는 허가를 하라는 얘기죠. 맞죠?
그 다음에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편익시설. 그죠? 주택용지 동그라미 치시고 복지시설, 편익시설.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허가구역에서 농축임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지금 시스템이 계속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 법을 만든 사람은 아니지만 읽어보니 어때요? 그래, 이 정도면 실수요자다.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게 좀 마음으로 느껴지죠? 맞나요? 내 집 지려고 해요. 이러면 그래, 집은 져야지. 짓고 살아야지.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복지시설, 편의시설,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죠? 그죠? 이럴 경우는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농축, 임업, 가뜩이나, 그죠? 이런 산업들이, 1차 산업들이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농지나 이런 데 우리가 세택도 많이 주거든요. 부동산도.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허가?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라는 뭐예요? 공익사업을 한대? 그럼 해줘야 되겠고. 그죠? 많은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그죠? 투기 목적이 아닌 건전한 발전이래요. 그죠? 그 다음에 허가구역 지정 당시 그 구역에 속한 특광시. 그죠? 또는 인접한 특광시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경우와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을 이용하려는 경우. 그죠? 이건 뭘까요? 그 지역을 지금 지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미 다른 인접한 지역에서 같이 묶어서 뭘 하고 있었던 중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허가구역 묶였다고 해서 그 계획 자체가 어떻게 틀어지겠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 같이 이어지는 건데 도로를 쫙 내려고 해서 매수 막 하려고 하는데 허가구역 지정됐다고 그거를 허가 안 해주면 안 되겠잖아. 그죠? 그 다음에 허가구역에 속한 특광시 또는 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려는 경우. 그죠? 자, 그 다음에 1번은 그렇게 해서 끝났죠. 1번은 뭐였어요? 1번 내용 자체가 부정이었죠. 요거를 제외한다 그랬어요. 그럼 2번은 뭘까요? 2번은 긍정이네요. 그죠? 2번은 말 자체가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토지 이용 목적이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래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또 허가라 그랬죠. 앞에 거 다시 가면. 그러니까 이 내용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맞지 않는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야. 즉 가와 나는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일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지. 앞전 거는 그거일 경우 된다는 얘기고. 그죠? 좀 복잡하죠? 헷갈릴 수 있죠? 쉽게는 내용만 보시면 어때요? 간단하게 판단이 가능하죠? 좋은 건 해라고. 안 좋은 건 안 돼. 당연히 안 되는 거. 이런 거죠. 두 번, 2번을 보시면 뭐예요? 국회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이나 그 밖에 토지 이용 관리 계획 및 맞지 아니한 경우, 맞지 않은 경우를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맞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죠? 이건 상식적으로 되겠다, 안 되겠다 나오죠? 말은 어려워도. 나는 생태계 보존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 보호를 위해 중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가 있는 경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니까 위에 또 걸리죠? 3번은 또 부정에 걸리는 거예요. 그죠? 안 된다는 거지. 그죠?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거는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내가 토지를 팔려고, 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나는 A예요. 매도인 입장에서 B에게 팔려고 신청을 했는데 허가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겠죠? 나는 앞에서 얘기한 12항, 12조 1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팔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급하게 팔려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까 팔려고 했겠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도. 근데 허가가 안 났어요. 안 나면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냐면 1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에게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걸 선매라 그래요. 대신 어떻게 했어요? 공공기관에서 매수할 때는 싸게 하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뭘 기준으로 가겠어요? 공시지가나
그죠? 아니면 좀 더 많이 받으려면 뭘로 가야 돼요? 감정평가 금액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옛날에는 공시지가로 다 해서 막 했었는데 감정평가 금액으로도 갑니다. 아무튼 11조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허가를 해주세요.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허가가 안 났어요. 그럼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죠? 이의 신청하면 처음에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아까는 뭐였어요? 시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였죠? 그거는 뭐였대? 지정에 대한 문제였고요. 그죠? 여기는 지금 뭐예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는 뭐예요?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그죠? 이의 신청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 등의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특례합니다. 특례. A와 B. 요거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는 뒤에서 다시 설명할 테니까 잊으시고요. A와 B인데 매도인이 애초부터 국가 등 지자체하고 그죠?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맞죠? 근데 시군구나 이 당사자 B가 결국은 국가나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될 건데 B를 시군구에서 시가 될 수도 있죠. 여기는 시도가 될 수도 있죠. 시군구에서 얘기하기 어때요? 껄끄럽죠? 아닌가? 그렇잖아요. 지금 허가권자는 누구예요? 시, 군, 구라 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뭘로 할까? 논산시인데 논산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서 논산시장이 허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충남도청에서 A라는 개인에게 그죠? 토지를 매수해가지고 뭐 청사를 짓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뭘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되겠어요? 아니겠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그 얘기예요. 한쪽 일방이 그죠? 뭐 팔 수도 있으니까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나 지자체 아니면 토지공사, 토지주택 LH죠. LH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공공단체인 경우는 그 기관의 장이 시장, 군수, 구청과 협의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될 때. 그죠? 아까는 무슨 내용이었어요? 허가였잖아요. 허가. 그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이니까 허가를 받으라 그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허가를 논산시에서 충남도에 허가를 해줄 수가 있느냐고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협의라는 건 뭐예요? 동등한 위치에서 나 이렇게 하려고 그래. 그냥 해도 되겠지? 응, 그러면 어떻게 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을 때 농지다 이러면 아직 안 배우셨지만 농지 자격 취득 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줄여서 뭐라 그러죠? 농취증. 그죠? 농취증은 뭐예요? 내가 농지를 취득하려면 그 받아야 되는 자격이에요. 내가 이 땅을 사서 뭘 하려고 해요. 나 농지 사게 해주세요. 이거거든요. 뒤에도 농지법 잠깐 할 건데요. 농취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경우. 왜 그럴까요? 아까 어땠어요? 토지거래를 허가를 해줄 때 농업, 축산업, 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라 그랬죠? 농지를 취득했으면 그 목적이 뭐예요? 농사를 지을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취증을 취득한 걸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허가증을 받았다는 건 누구의 허가를 받아요? 시군구죠. 근데 시군구의 시가 참 많아요. 그죠? 시군구는 우리가 앞에서 막 얘기 많이 할 때는 얘를 뭐라고 불렀었을까요? 등록관청이라고도 부르고요. 그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해서는 뭐라고 불렀어요? 신고관청이라고도 불렀지요.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 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증여 이런 거 있죠? 취득해서 뭘 하라 그랬었냐면 거민이라는 걸 한번 받아야 된다고 살짝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이 거민을 받아야 되는데 이 거민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받은 걸로 보여지겠죠. 그죠? 당연히 농취증 받은 거랑 똑같고 거민한 거랑 똑같고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도 어땠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거민을 받은 걸로 본다라는 얘기 했었죠? 같은 맥락입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서
토지거래 허가권자 및 허가 대상 권리입니다. 허가권자 시장군수 구청장 이거는 뭐 했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지상권, 그 다음에 유저당권이라는 거 좀 나오죠.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채무를 변제하기 전에 특약에 의해서 변제를 아니할 때, 그죠? 저당권자가 저당 목적물을 취득하는 뭐 이런 내용인데 어쨌든 나오니까 이러한 권리를 포함해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 이런 계획할 때 반드시 허가를 받아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허가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373페이지 그 양갈로 2번이거든요. 신청서를 요 스토리를 쭉 생각을 해보세요. A와 B가 공동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죠?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처리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라. 허가할 경우에는 허가증을 발급을 해줘라. 불허가면 불허가라는 이유를 서면으로 꼭 얘기를 해줘라. 그죠? 그래서 처리 기간 15일이에요. 15일 이내에 해줘라. 그 다음에 선매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또 나오죠. 이 말이.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려고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다. 그럼 세 가지 방향이 있는 거죠. 첫 번째 허가 나거나, 두 번째 불허가 나거나, 아니면 지금 거기 선매 협의 중이야. 선매 아직 뭔지 모르지만 선매 협의 중이야. 세 가지로 대답이 오겠다. 언제까지? 15일 이내에. 그죠? 그 다음에 면적, 아까 말씀드렸던 면적. 주거지역은 180제곱미터 초과다. 크게 보면 어때요? 도시지역이 있고, 도시지역 외가 있죠? 도시지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미지정지역 90, 도시지역 외니까 바깥이죠? 바깥에는 기타 250, 농지 500, 이면 1000. 요거까지는 안 해오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이런 거 있다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면적, 산정의 특례, 뭐 요거는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요 성격을 조금 보면요. 자, 큰 타이틀을 보시면 돼요. 375페이지에 토지거래 허가 기준이 뭐냐? 실수요성이다.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데 토지 이용 목적이. 아까 얘기했던 그거죠. 부정에 부정한 거 있죠? 내 집 지려고요. 농업, 임역, 그죠? 그거 하려고요. 이러는 거는 실수요성에 대한 얘기고요. 넘기셔가지고 378페이지 맨 위에 양갈로 2번에는 토지 이용 목적의 적합성이다 라고 했던 거 있죠? 이거는 부정하지 아니한 거죠. 하지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거는 적합하지 않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면적이 적정하지 않다. 즉 토지거래를 어떻게 해줘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네가 실제로 사용을 하거나, 그죠? 거기에 용도가 적합하지 않거나, 즉 적합하거나, 그죠? 실수요 목적에 맞거나, 용도가 적합하거나, 아니면 면적이 기준 면적보다 작거나, 이러면은 너는 토지거래 허가를 내서 뭘 할 수 있다?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꼭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유동적 무효. 처음부터 허가를 안 받으려고 의도를 하고 있었다. 그럼 확정적 무효됩니다. 다음에 항상 우리가 원칙 있고 예외가 있죠. 예외가 중요합니다. 379페이지. 토지거래 허가 제도의 배제 규정 양갈로 2번이죠. 다음의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토지의 수용에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민사 집행법에 따른 경매, 그 밖에 대통령을 정하는 경우, 경매나 수용일 경우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안 받는 얘기예요?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대통령 정하는 경우는 그 밑에 쭉 나오죠. 쭉 읽어보시면 대부분 어때요? 개인적인 용도는 거의 없죠. 그죠? 다 뭐예요? 웬만하면 어떻다? 좀 공익적인 목적, 그죠? 요런 게 좀 있고, 물론 개인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공유재산물품관리법, 도정법에 의한 분양의 경우, 뭐, 쭉쭉쭉 나오죠?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틀은 쫙 어떻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되면, 토지에 대한, 토지 취득에 대한 제한사항이 많이 걸리는데, 그죠? 제한사항이 걸린다고 해서 토지를 아예 취득을 못하는 건 아니고, 그죠? 적절하거나 용도에 맞거나 아니면 면적이 작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수도 있고 허가 없이도 어떻다?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그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지정하는 사람은 국토부 장관이고 또 시도지사고, 그죠?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했을 경우는 쭉쭉쭉 얘기를 해줘야 되고 어디까지? 우선은 시군구까지 간다 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시군구가 뭐니까 허가권자니까, 그죠? 허가권자의 지위까지 왔을 때는 등기소에도 얘기를 해주는 거. 왜 그럴까요? 등기가 허가 없이 등기가 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구역을 네가 등기를 내줄 때는 반드시 허가증, 허가를 받은 증을 보여줘야지만 등기를 내줘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계약은 A, B가 허가 없이 계약을 하면 무효가 되고, 그죠? 하지만 나중에 유효로 전환될 수 있다. 어떻게? A, B가 허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가의 성격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네.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요거는 농취증을 받은 걸로 보고 검인을 받은 걸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원래 우리 법이 아니었죠. 이 법이 아니었고 국회법이었는데 이관이 된 거예요. 관련이 있어서 이쪽에서 낳겠다 해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들어와서 옛날에는 땅 과목에서 어차피 공부를 하셨어야 돼요. 이쪽으로 좀 들어온 거죠. 조금 쉬었다가 선매제도와 제재하겠습니다.